오늘은 초보 독서가를 위한 조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독서에 관한 질문은 많이 달리는데 제가 언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댓글이 진짜 신박사 TV에 달렸었어요. 저는 100% 공감해서 그 댓글 때문에 이 영상을 사실 찍는 겁니다. 어떤 댓글이냐면은 박사님이 추천해주는 책, 고 작가님이 추천해준 책을 읽었는데 한 권 읽는데 2달 걸렸어요. 눈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느리게 읽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됩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요번에 좀 오해를 없애드리고 조금 잘 읽는 방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보 독서가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책을 기존에 많이 안 읽었고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책을 빨리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빨리 읽고 싶어요. 왜냐면 책을 잘 읽는다는 건 사실 너무 좋은 거고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생에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몸짱이 되고 싶어요. 근데 조금 다 운동을 해보고 눈에 가시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내가 몸짱이 아예 평생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럼 너무 어려운 게 뻔히 알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에 대한 메타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책은 이게 좀 추상적이고 이게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지름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없애서 그냥 이렇게 불필요한 마인드를 없애서 비효율을 10% 제거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냥 꾸준하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그건 개인차가 있는데 이게 진리 오브 진리예요. 그래서 뭐 속도법이 뭐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제가 세상의 모든 속도법을 뭐 다 읽어본 건 아니고 경험을 해본 건 아니라서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제가 다 경험 안 해봤어도 어떤 특정 속도법이라는 게 있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만약에 진짜 속도법이 정말로 어떤 기법으로 존재한다면은 그걸로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낸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많아야 돼요. 왜냐면 기법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몸짱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트레이너들이랑 하고 그냥 식단 관리를 해서 좀 제대로 하셔갖고 몸짱이 되는 부분은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네, 속도법을 뭔가 기법을 익혀갖고 내가 뭔가 정신의 뇌짱이 된 분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경우 저는 아직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게 있는데 또 뭐냐면은 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왜? 첫 번째는 그냥 나쁜 책을 집으신 거예요. 그럼 운이 없으신 거죠. 그냥 책 자체가 나빠요. 중구난방으로 쓰여 있고 나쁜 책을 이렇게 집으셨으면 그냥 꽝을 집으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빨리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급 가야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 읽히시면은 그냥 솔직히 뭐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책 선택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이게 유튜브에 좋게 리뷰를 해주거나 블로그에 리뷰해준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은 좋은데 난이도 매칭이 안 돼갖고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실력이 초급인데 초급 수준의 책을 읽으면 술술 읽히는데 이제 중급 고급을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아까 그 2달 걸리셨다는 분은 이 문해력에서 이 미스매칭이 났기 때문에 2달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자꾸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난이도를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초급하면은 뭐가 있을까? 초생산성이랑 초집중, 마음 챙김은 그냥 웬만하면은 누구나 배경이 없으셔도 책도 얇고 배경 지식이 딱히 많지 않아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바로바로 즉각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가기 전에 초중급 초급과 중급 사이 하나 제가 한 건가 말씀드리면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같은 거. 이거는 책이 두꺼워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책이 되게 만만합니다. 그냥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그냥 링컨이라는 사람 얘기에 뭐 린든 존스라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나라나 대통령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주워 들어본 거는 좀 많기 때문에 나름 배경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생각보다 초중급 책이고 이제 중급 같은 책이 뭐냐면 이렇게 운명의 강,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거 이런 거 과학 책은 용어 자체를 이제 모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하나 경험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 이런 걸 실질적 문맹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 하면 저는 뭔지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자가 면역이라는 게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저는 그 첫 줄 읽었을 때 오역인 줄 알았어요.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뭔가 면역이 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우리의 면역계가 보호를 해야 하는데 보호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나쁜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우리 몸을 오해를 해서 멀쩡한 거를 우리 보호할 때 쓰는 공격 기능을 우리 몸을 괴롭히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알츠하이머 대표적인 뭐 자가 면역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모르니까 맨 처음에 뭔 말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관련 책들 읽으면서 장내미 생물 알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랑 차이점 알게 되죠. 뭐 장루수 알게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운명의 과학을 예를 들어 읽고 나를 나답게를 읽으시면은 여기서 이미 한번 고생을 하고 여기를 넘어가면 조금 쉽습니다. 거꾸로 읽어도 똑같아요. 왜? 후생유전학 나오기 때문에 그 처음 보신 분들 여기서 좀 고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나 둘 다 명저고 읽기가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명저거든요. 후성 유전 그러니까 그거 뭐냐 운명과학은 알릴레오 북스에서 북리뷰했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은 아마 진중문고에 뽑혔나 그럴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명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급 이제 난이도 최상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는 겁나 어렵습니다. 고전 얘기 나오면서 뇌과학 얘기가 동시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다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똑똑하기 생존하기 같은 것도 뭔가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양도 많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면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된다. 말조차가 일단 어렵잖아요. 어려운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초, 중 이것도 여러분 이게 뭐 절대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카테고리 나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서 초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초급은 아니고 이제 중급이나 고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기준을 갖고 이렇게 등급을 나눌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게 심지어 뭐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은 아닐지언정. 그래서 여러분이 초급인데 좋은 책인데 난이도가 좀 높으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읽다가 너무 안 읽히면은 이거 누가 봐도 너무 주변에서 극찬을 많이 해서 좋은 책이면은 읽다가 이렇게 꽂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난이도가 있는 거거든요. 홍어 같은 거 되게 저는 못 먹거든요, 잘.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어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한테 홍어 이렇게 줘 보세요. 어린이한테 막 와사비 같은 거 이렇게 고추냉이 같은 거 이렇게 찍은 거 줘 보세요. 미치죠. 막 괴로워 갖고. 그렇죠? 근데 크면은 이게 맛있는 거 알고 내가 바뀌어서 음식은 똑같은 건데 내가 크면서 기호도 바뀌고 받아들이는 것도 바뀌어서 이게 최악의 음식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음식은 여러분 잘못 시키면은 이제 못 먹잖아요. 뭐 며칠은 가꾸실 수 있겠지만 1년, 2년 가꾸실 수는 없는데 책은 최경을 잘못 선택했을 때 안 되면 헌책방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뭐 가격은 낮춰서 팔겠지만 좋은 책은 그냥 킵해 놓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킵해놨다가 다시 읽었을 때 너무 좋은 책들. 그다음에 원서로 다시 읽었을 때 너무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급인 경우에는 책 선택을 이래저래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거에서 너무 상처받아갖고 독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당연한 과정이다. 하물며 제가 여기 판교에 어디더라?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조미료 안 넣고 파는 닥터 로빈. 거기 이렇게 커피 이렇게 선전이 있는데 무슨 이탈리아 뭐 되게 마케팅을 잘해 나갔고 저거 아무튼 좀 달달한 커피였거든요. 저거 마셔봐야겠다고 제가 마셨는데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마셔본 커피 중에 진짜 거짓말하고 최악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커피 맛은 다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보 받고 하는데도 실패하고 똑같은 짜장면을 시켜도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없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건데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은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것만 아셔도 일단 빨리 읽지는 않아도 포기는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니까 사실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CNQ 오늘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책 소개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소개받고 일단은 읽으면은 일단은 그거에 얘기를 한번 들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100에서 99든 98이든 어떤 사람은 50이든 무조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 책이 나한테 여러분 난이도가 똑같이 100인데 이 책이 나한테 필요한 책인 걸 알게 돼. 읽진 않았지만 소개로서 이 책은 나한테 너무 필요한 책이야. 그러면은 난이도가 의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50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읽거나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아무튼 교류하면서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싱큐온 같은데 뭐 다른 독서 모임도 좋고 뭐 여러분 지역 독서 모임도 좋고 이렇게 독서 모임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빡독만 같이 해도 독서 모임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고 빡독은 책을 같이 읽는 어떤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빡독이라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하면은 그게 생각보다 여러분 이렇게 뭐 움직임의 힘을 읽어보면은 뭐 운동뿐만 아니라 합창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를 함께 했을 때 좋은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뭐 독서라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를 같이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셔야 되냐면은 이 독서가 나에게 엄청 도움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책 내용이 좋아 갖고 자연스럽게 되면 오케이. 더 이상 그거는 뭐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땡큐입니다, 그거는. 근데 책 내용이 너무 어려워 갖고 이게 너무 안 나갈 때가 있고 이게 너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운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리기 힘들어도 하시고 엮기 힘들어서 들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고통이 나에게 근육을 선사하고 지구력을 선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잖아요. 독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스트레스임 그거 나오잖아요.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청소를 하는 사람과 이 청소를 통해서 얻는 운동량이 내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운동량을 충족시킨다를 알고 하면은 똑같은 청소라는 행위를 통해서도 결과는 완전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 미치는 결과는 완전 다른 결과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행위가 그냥 막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해 이거는. 이것만 인지를 똑바로 해도 그러면 초보 단계에서는 운동 뭐 다 똑같아요. 뭐 노래를 배워도 똑같고 다 힘들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한번 참고 일단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는 너무 이제 초보분들은 일단은 관심 가는 책 위주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중급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깊게. 그러니까 지식의 깊이를 파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더 뭐랄까 정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더 탄탄한 근거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조금 중급 고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너무 책 읽기가 힘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읽으면서 일단은 책 읽는 자체 행위랑 익숙해져야 됩니다. 활자랑 친해져야 됩니다. 이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냥 일단은 축구를 배우러 나갔는데 뭐라 그럴까? 축구는 못할지언정 일단 90분 동안 필드에 있는 거는 익숙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이 독서가 내가 중급 고급으로 넘어간다 어렵습니다. 나 요즘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읽는 책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붙여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족을 붙여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책을 읽었구나. 그렇게 배경 지식을 얻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읽으면은 또 훨씬 수월해집니다. 옛날에는 이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이런 걸 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졌죠. 그다음에 아까 독서 모임 같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독서 모임은 이렇게 결국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입체적으로 읽게 돼. 나는 저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책은 똑같아도 사람이 다르면은 읽는 관계라는 거는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도 생각하나 하나 하면은 이게 도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헬스장에서 코치가 있어야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땡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혼자 하면 그게 또 위험도 하고 해서 못 하는데 이거는 독서 모임 누구의 도움을 받으니까 내 사고의 한계에서 조금 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같은 거 요즘에 뭐 많은데 저희 싱큐원뿐만 아니라 싱큐원은 책이 정해졌으니까 다른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독서 모임 같은 거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독서 모임 만들어서 토론하면 너무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이면 진짜 중요한 얘기.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더 아웃풋식으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거나 필사를 하거나 느낀 점을 적거나 서평을 적거나 무조건 내가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되고 진짜 간단한 메모라도 안 되면 아내한테,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딸내미, 아들내미한테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라도 말이라도 하면서 안 되면 혼자 유튜브를 찍든
뭐라든 간에 어떤 형태라도 축원하고 아웃풋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 아웃풋식으로 해야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아야 다음 책을 관련된 걸 읽었을 때 힘이 덜 드는 거거든요. 읽고 까먹어 버리면은 어렴풋이 기억은 남아서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바로바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책 읽으면은 많이 까먹어요. 근데 저는 너무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게 여러분들한테 책을 소개해서 여러 번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웃풋식으로 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서평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보다 책을 읽었을 때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 10%밖에 기억이 안 났으면은 지금 20-30% 두세 배 이상 기억이 남죠. 그러니까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더 아웃풋식으로 읽어야 된다. 오늘 알려드리는 거 요 정도만 알아도 그러니까 5회만 풀어도 그러니까 일단 뭐 10% 정도 효율이 올라갈 거고 아웃풋식 이게 누적이 되면은 또 많이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난이도 미스매칭이 때문에 내가 좀 읽는 게 힘들었다는 거를 알면은 이 책 킵해 놓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되고 그다음에 함께 읽으면은 또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고 요 정도만 독서 초보자분들이 아셔도 이건 좀 현실적으로 뭐 당장 너무 빨리 읽고 싶겠지만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흡수하는 양도 점점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말이 꼬였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얘기로 독서연구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